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미국의 한 대학이 학자금 대출 대신 장학금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미국 교육계에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학자금 대출 빚을 탕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얘기는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 기자, 미국 대학생과 졸업생의 학자금 대출 문제, 심각한 수준이라는 보도 참 많이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도도 많이 했지만 실제로 좀 보면요. 올해 초 미국 학자금 대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의 학자금 대출빚 규모는 1조 5,6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730조가 넘습니다.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 사람도 4,5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건데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활동이 어려워진 학생들의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보다 못한 미국의 한 대학에서 직접 나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학은 미국 아이오와주의 그린의 칼리지입니다. 더 크로니클 오브 하이어 에듀케이션에 따르면 이 대학 해리스 총장은 내년부터 재정 지원 방법 가운데 학자금 대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 비용을 모두 장학금으로 전환했습니다. 아, 모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추가로 마련한 돈이 500만 달러고요. 우리 돈으로 하면은 약 56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예, 어느 정도의 재정적 원조에 대한 얘기는 논의가 되고 있었습니다만 모두 장학금으로 전환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56억이면은 만만한 돈이 아닌 거잖아요. 액수죠. 네, 예. 네.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 대학은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예산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의 사용처를 다시 좀 다른 곳으로 재분배를 하고 여기에 기부금 등을 받아서 학자금 대출 제로 정책을 시행한 겁니다. 해리스 총장은 기부 실적이 탄탄해서 이런 투자가 가능했다면서 학자금 대출 제로 정책의 성패는 이런 수입을 어떻게 꾸준히 유지하는가에 달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학자금 대출을 줄이기 위한 이런 시도는 참 긍정적인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대학의 자구책에만 맡기기에는 이 부채 규모도 크고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린웰 칼리지도 사실 그 기부금에 좀 의존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랬죠. 그게 좀 불안정한 금액인 거잖아요. 예산. 그래서 이번 바이든 정부에 좀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흑인 인권단체와 미국 교사 등 비영리 단체 238곳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인 규모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선거 유세 때 학자금 부채 $10,000 탕감하자고 제안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정치권의 압박도 거센데요. 민주당 의원 2명이 학자금 대출빚 $50,000 탕감하자고 제안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이 민주당 지도부가 이 정책을 채택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학자금 탕감을 두고 제대로 구제 대상이 겨냥되지 않은 부양안이다. 회의적인 시각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빚을 탕감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오바마 전 대통령의 그 수석 경제학자였던 제이슨 퍼머는 구제 대출금이 오히려 과세 대상이어서 이 대출자와 나라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오히려 적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달리 경제학자 애덤 루니는 빚 때문에 가장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대학을 중퇴한 사람들이라며 이 $10,000 탕감하면 이런 사람들이 그 1,500만 명의 빚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미국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바이든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네, 저희도 그 결과가 궁금하네요.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